차은우, 얼굴 천재라는 차은우, 얼굴 천재가 아니라 탈세 천재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차은우, 본명은 이동민입니다. 정말 그 아스트로, 보이그룹 아스트로의 멤버이고, 사실은 지금 뭐 아스트로라는 그룹보다는 차은우 씨 개인의 어떤 뭐 방송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예능이라든지 거기서 활약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연예인인데, 국세청 조사 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에서 조사를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세금이 200억이 아니라 추징액만 200억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도대체 번 돈이 얼마라는 겁니까? 국세청 조사 사국이 나섰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국세청 조사 1국, 2국 같은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합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해서 이거 장부 조금 틀렸네요. 잘못됐네요. 이 정도의 지적만 한다고 그러면은 국세청 조사 사국이 나서면은 이거는 저승사자인 거예요. 너 죽었어. 너 이제 큰일 났어. 그런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대규모 탈세라든지 사회 주요 인물들의 탈세에 대해서 비정기적으로 급습하는 그런 부서인 거예요. 검찰로 따지면 특수부인 거죠. 1국, 2국은 형사부라고 한다면은 조사사국은 특수부인 겁니다. 조사사국을 사를 원래 숫자 사인데 이거를 죽을 사자로 써서도 표현을 하거든요. 조사사국이 나섰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착오라든지 오류가 아니라 이거는 탈세 정황을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원래 개인 소득으로 개인 소득세로 신고해야 될 것을 법인을 세워가지고 법인을 통해서 낮은 소득세를 부과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소득 귀속의 왜곡, 이건 어려운 말인데 차은우가 벌어진 거를 개인 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많게는 40%까지, 많게 45%까지 그렇게 이제 개인 소득세를 부과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법인세는 이제 많아봤자 뭐 20% 중반 이렇게 되니까 법인을 세워가지고 껍데기뿐인 법인을 세워서 이 개인 소득세는 안 내고 법인세만 낸 거 아니냐. 지금 그 부분 의혹인 겁니다. 이 법인이라는 게 어떤 법인이다? 차은우 엄마 명의로 돼 있고 1인 명의고 이 법인이 어디 있다? 강화도에 있다.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이다. 이 강화도에 있는 장어집에서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차은우의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너무 냄새가 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용역 회사가 뭐 유한회사로 그렇게 법인을 변경을 했다는 것이죠.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감사법상 그 다트라고 하죠.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야, 이거 다 계획이 있었네. 다 그림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정교한 움직임이라고 이제 업계에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200억 중에서 가산세가 60억에서 한 100억 정도, 그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이 정도는 뭐냐? 부당 과소 신고. 그러니까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 신고한 이 부분에 가산세가 적용된 거로 봐서는 이거는 좀 빼박이다. 그냥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이거는 조세 포탈 아니냐. 이 부분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거는 그냥 뭐 세금 납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수사로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는 지금 없어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추징을 통보를 했다. 그리고 차은우 쪽에서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규명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소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대형 로펌을 선임을 했다고 하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국세청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이 정도 규모 같은 경우에는 조사사국이 나서서 이 정도 세금을 추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형사고발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사고발을 국세청이 하게 되면은 수사를 하죠.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조세범 처벌법에 조세포탈로 처벌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사기라든지 기타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 조작, 은폐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인정이 되면은 조세범 처벌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근데 지금 포탈세액이 얼마, 지금 10억이 뭐예요? 지금 추징된 게 지금 200억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연예인 순위로 따졌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도 뭐 6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한 선처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밖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차은우는 내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거를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자, 그럼 포인트가 뭐가 되냐? 실제로 강화도의 장어집이 차은우 관련 용역 활동을 했느냐? 했을까요? 했을까요, 여러분? 자, 강화도의 장어집에서 뭐 이거 맛집으로 자기가 나오는 방송에서 뭐 뒷광고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했을까요? 어머니가 기획사에 뭐 1인 뭐 사주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법인이 차은우와 관련된 용역 사업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당한 방식으로 했을지, 실제 매니지먼트를 했고 그 대가가 정당한지 여부가 앞으로 이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이고, 야, 법인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다들 하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던데? 맞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이게 합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탈세의 핵심은 내야 될 정당한 세금을 안 냈다는 것이고, 이거는 정당하게 개인이 번 것은 개인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인, 껍데기뿐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법인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그만큼의 차익만큼의 세금을 탈루한 거, 이거는 이제 조세포탈로 처벌을 받는 그런 대상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뭐 물론 이제 본인이 열심히 소명을 한다니까 그 뒤에 또 뭐 재미있는 소식 있으면 제가 또 들려드릴게요.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직구님, 박상용 검사 며칠 전에도 글을 냈어요. 맞아요. 이 부분 잘 알고 계시네요. 이화영 재판 없애려는 노력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마도 서울고검이 지금 술자리, 연어 술자리에 대해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 것 같다.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보도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고검이 연어 술자리 있었다라고 조만간 수사 발표를 할 것이고, 다만 거기에 있어서 검사가 관여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박상용 검사 나와서 정말 그야말로 탈탈 털었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정말 본인이 조금이라도 치부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매섭게 질문하고 했는데도 저조차도 뭐가 깨르마라든지 감춘다든지 그런 걸 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고검 입장에서도 그렇게 감추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검사의 연루 여부는 자기네들도 결론을 지을 수가 없고, 다만 술자리는 있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공소취소하려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하려고 지금 밑밥을 까는 게 아닐까 싶고요. 맞습니다. 돌직구님 계속 이제 그 글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투명하죠. 본인 범죄는 빼고 정말 투명하게 계산을 하는 그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트님 말씀대로 이쯤 되면은 원인 재판이고 엿장수 맘대로 법을 농단하는 그런 재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통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의 재판이라는 게 정말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그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든 아니면은 뭐 한덕수에 대한 뭐 유죄 무죄 판결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그렇게 정말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찍어놓고 법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예단을 팍팍 드러내는 이런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혜건님, 양문석, 그쵸? 이것도 사실 이것도 최종 판결이 좀 나을 때가 됐는데, 그쵸?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확정되면은 아마도 의원직 상실이 되는 그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후보 시절에 그 아파트 구매 자금의 그런 그 부당 대출, 사기 대출 문제가 됐었었죠. 그 사건 경과도 제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판읽기 준비한 아이템들 한번 들려드렸고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앞으로 클립으로도 많이 올라갈 텐데 좋아요하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은 다음 시간에도 단독 취재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생한 소식들 많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